뛰어난 스토리가 승리한다. 뛰어난 아이디어나 옳은 설명 또는 합리적인 이론이 승리하는 것이 아니다. 청중의 마음을 사로잡아 공감을 끌어내는 그런 스토리를 들려주는 사람이 되게 성공한다. 안녕하세요. 반짝거리는 아이디어를 손섞게 하는 반짝머리 도서관입니다. 오늘은 세이메즈 에버 불변의 법칙이라는 책에 대해서 보려고 합니다. 이 책은 세상에서 절대 변하지 않는 것들에 대한 23가지 이야기에 대한 모건하우절의 베스트셀러입니다. 우리는 언젠가부터 변해가는 세상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 계속 변화에 맞추어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반대의 관점은 어떨까요? 변하는 것이 아닌 변하지 않는 것에 대해 찾고 그것을 응용하는 것. 이 책을 보면 세상에는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많이 알면 알수록 우리는 바람에 따라 이리저리 흔들리는 갈대가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기준을 잡는, 어디를 가더라도 정의치를 찾는 나침판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자, 그럼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들, 그럼 세상에 변하지 않는 법칙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함께 알아봅시다. 서문 인생의 작은 법칙들. 변화는 우리의 주의와 호기심을 끌어당긴다. 새롭고 놀랍고 흥미롭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간의 변하지 않는 행동 방식이야말로 우리에게 커다란 깨달음을 주는 보고다. 미래를 엿볼 수 있는 창이 되기 때문이다. 당신의 미래 그리고 우리 모두의 미래 말이다. 당신이 어떤 사람이든 어디에 살든 나이가 몇 살이든 돈을 얼마나 많이 벌든 인간의 행동 방식에서 시대를 초월한 값진 교훈을 얻을 수 있다. 변하지 않는 것들은 중요하다. 그것을 알면 확신을 갖고 미래를 가늠할 수 있기 때문이다. 베이조스는 저렴한 가격과 빠른 배송을 원하는 아마존 고객들의 욕구가 사라지는 미래는 상상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유지하는 데 주력하는 것이다. 이런 접근법은 삶의 거의 모든 영역에서 유효하다. 이 책의 주제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1000개의 평행 우주가 존재한다면 그 모두에서 변함없이 참인 것은 무엇일까? 이토록 아슬아슬한 세상. 지나온 과거를 돌아보면 앞으로의 미래는 알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운과 우연의 이토록 추악한 세상에서 나는 두 가지를 늘 기억하려 했습니다. 하나는 특정한 사건이 아니라 사람들이 행동 패턴을 토대로 예측해야 한다는 것이다. 내가 기억하려 애쓰는 또 다른 하나는 열린 상상력을 지녀야 한다는 점이다. 즉, 현재 상황을 뛰어넘어 늘 다양한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 보이지 않는 것, 리스크. 사실 우리는 미래를 예측하는 능력이 꽤 뛰어나다. 다만 뜻밖의 놀라운 일을 예측하지 못할 뿐이다. 그리고 그것이 모든 것을 좌우하곤 한다. 우리는 많은 것을 예측하고 대비한다. 하지만 변수는 우리가 전혀 예측하지 못한 곳에서 일어난다. 그러니 절대 자만하지 말고 기대치와 현실, 행복을 위한 제1원칙은 기대치를 낮추는 것이다. 행복은 기대치에 달려있다. 세상사는 흔히 이렇게 진행된다. 더 살기 좋아지고 더 풍족해지고 새로운 기술이 효율성을 높이고 의학기술이 더 많은 이들의 생명을 구한다. 그렇게 해서 삶의 질이 높아진다. 그런데 문제는 삶의 질이 높아지면 사람들의 기대치 또한 높아진다는 사실이다. 우리는 자신의 행복을 남들과 비교해 평가한다. 주변 사람들이 잘 살게 되면 사치품으로 간주된 것이 놀랍도록 짧은 기간 내에 필수품이 된다. 투자자 찰리 먼거는 언젠가 이렇게 말했다. 세상을 움직이는 것은 탐욕이 아니라 시기심이라고. 우리는 물질적 소유물을 지키기 위해 온갖 대책을 세운다. 그것의 가격을 알기 때문이다. 하지만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소홀하게 관리한다. 그것들의 가격표가 달려있지 않은 탓이다. 시력이나 인간관계, 자유 같은 것들의 진짜 가치는
눈에 보이지 않는다. 금전거래가 이루어지는 품목이 아니기 때문이다. 기대치도 마찬가지다. 그 중요성이 가격표로 표시되지 않는 탓에 간과하기가 너무 쉽다. 그러나 우리의 행복은 전적으로 기대치에 달려있다. 당신에 대한 상사의 평가는 기대치에 달려있다. 소비자 신뢰 지수는 기대치에 달려있다. 주식시장을 움직이는 힘은 기대치에 달려있다. 삶의 모든 조건이 좋아지지만 그와 동시에 당신의 기대치도 똑같이 빨리 높아지는 탓에 결코 만족하지 못한다고 생각해보라. 얼마나 딱한 삶인가. 그것은 아무런 발전 없는 세상을 사는 것만큼 끔찍하다. 98세의 찰리 먼거에게 당신은 매우 행복해 보입니다. 삶에 만족하는 것 같군요. 행복한 삶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다. 그러자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 행복한 삶을 위한 제 1원칙은 기대치를 낮추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자신과 세상을 위해 발전하기를 원한다고 생각하지만 대개의 경우는 사실이 아니다. 정말로 원하는 것은 기대한 것과 실제 결과의 차이를 경험하는 일이다. 즉 우리는 기대한 것보다 더 좋은 결과를 얻었을 때 만족감과 성취감을 느낀다. 그리고 이 등식에서 기대치 부분은 중요할 뿐 아니라 현실 상황보다 더 쉽게 통제할 수 있는 경우가 많다. 보면은 결국 기대치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에게 절대적인 것 같습니다. 인간, 그 알 수 없는 존재. 독특하지만 훌륭한 특성을 가진 사람은 독특하지만 훌륭하지 않은 특성도 함께 갖고 있다. 어떤 한 가지에 비정상적으로 뛰어난 사람은 다른 어떤 것에는 비정상적으로 형편없는 경향이 있다. 주변을 둘러보면 그런 사례를 쉽게 찾을 수 있다. 마치 그들의 뇌는 지식과 감정을 수용하는 용량이 제한되어 있어서 한 부분에서 비정상적으로 뛰어난 능력이 발휘되는 대신 성격의 다른 부분이 희생되는 것 같다. 확률과 확실성.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정확한 정보가 아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확실성이다. 요즘 세상이 과거보다 더 암울하고 혼란스럽게 느껴진다고 해서 놀랄 필요는 없다. 세상이 더 암울하고 혼란스러워진 것이 아니다. 다만 과거에도 늘 일어난 나쁜 일을 현재 우리는 과거 사람들보다 더 많이. 그러나 우리는 확률과 큰 숫자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상적이고 필연적인 리스크, 확률적으로 볼 때 언제고 일어나게 되어 있는 리스크에 과도하게 민감해진다. 인간은 지금까지 늘 그래왔다. 뛰어난 스토리가 승리한다. 스토리는 언제나 통계보다 힘이 세다. 뛰어난 스토리가 승리한다. 뛰어난 아이디어나 옳은 설명 또는 합리적인 이론이 승리하는 것이 아니다. 청중의 마음을 사로잡아 공감을 끌어내는 스토리를 들려주는 사람이 대개 성공한다. 탁월한 아이디어도 형편없는 방식으로 전달하면 실패할 수 있고, 낡았거나 엉뚱한 아이디어도 설득력 있게 전달하면 혁신을 일으킬 수 있다. 중후한 카리스마가 넘치는 목소리를 지닌 영화배우 모건 프리먼은 식료품 목록을 읽는 것으로도 사람들을 감동시킬 수 있지만,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떨어지는 과학자는 획기적인 질병 치료법을 발견하고도 그 업적이 묻혀버릴 수 있다. 당신이 옳은 답을 갖고 있으면서 동시에 뛰어난 스토리텔러라면 성공할 가능성은 100%다. 사실적 정보와 수치를 제시할 때는 외면당하던 주제라도 스토리를 가미하면 사람들이 관심을 끌어당길 수 있다. 완벽한 세상에서라면 정보의 중요성이 그 정보 전달자의 스토리텔링 능력에 의존하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사람들은 쉽게 지루함을 느끼고 인내심이 부족하며 감정에 쉽게 지배당하고 복잡한 정보가 마치 스토리의 한 장면처럼 이해하기 쉬워지기를 원한다. 주변을 찬찬히 살펴보자.
정보가 오고 가는 어떤 상황에서든, 즉 제품, 기업, 정치, 지식, 교육, 문화가 있는 곳이면 어디서든 뛰어난 스토리가 승리한다. 독자들이 원하는 것은 지루한 강의가 아니라 기억에 남는 스토리다. 가장 설득력 있는 스토리는 사람들이 옳다고 믿고 싶어하는 것을 말해주는 스토리, 또는 사람들이 직접 경험한 것과 관련된 스토리다. 모든 책은 무조건 새롭고 독창적인 내용을 담아야 한다고, 모든 기업은 이전에 없던 혁신적 제품을 선보여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책을 쓰거나 창업을 하기도 전에 좌절부터 맛볼 것이다. 그러나 유발 하라리와 같은 관점으로 본다면 훨씬 더 많은 기회를 발견할 수 있다.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만드냐가 중요한 게 아니다.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전달하느냐가 중요하다. 통계가 놓치는 것, 측정할 수 없는 힘들이 세상을 움직인다. 세상의 어떤 것들은 중요함에도 측정이 불가능하다. 수치화가 불가능하거나 대단히 어렵다. 하지만 그런 것이 결과를 엄청나게 좌우하곤 한다. 수치화할 수 없어서 사람들이 중요성을 간과하거나 심지어 그것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기 때문이다. 기업가 정신 및 경제학 전문가인 페어 바일랜드는 말했다. 경제적 가치라는 개념은 간단하다. 어떤 이유로든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경제적 가치를 지닌다. 경제적 가치를 결정하는 것은 유용성이나 이윤이 아니다. 어떤 이유에서든 사람들이 원하느냐, 원하지 않느냐가 중요하다. 경제와 관련한 수많은 행동 및 의사결정을 일으키는 근본 원인은 결국 인간의 욕구와 감정이다. 때때로 그러한 감정 요인을 분석하거나 예측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평화가 혼돈의 씨앗을 뿌린다. 좋은 일이 있으면 안 좋은 일도 일어난다. 또한 안 좋은 일이 있으면 좋은 일도 일어난다. 돌고 도는 것이다. 따라서 현재 상황이 영원할 것처럼 생각할 필요가 없다. 우리 인간의 욕망, 본성 때문에 이런 사이클은 항상 계속될 것이다. 더 많이, 더 빨리, 좋은 아이디어라도 무리한 속도를 내면 나쁜 아이디어가 된다. 뭔가를 지나치게 밀어붙이고 결과를 지나치게 빨리 얻으려 하고 지나치게 짜내다가 오히려 역효과가 돌아온다는 것을 역사가 보여준다. 모든 일에는 적절한 규모와 속도가 있다. 그 선을 넘으면 문제가 생긴다. 사랑이든 일이든 투자든 우리 인생에서 중요한 것들은 이 두 가지가 있어야 가치 있는 뭔가가 된다. 인내심과 희소성이다. 인내심을 지녀야 그것이 성장하는 것을 지켜볼 수 있고 희소성이 있어야 그것의 소중함을 느끼며 감사할 수 있다. 하지만 인생에서 중요한 것을 대할 때 사람들이 가장 흔하게 택하는 접근법 두 가지는 뭘까? 더 빨리 하려는 것, 더 규모를 키우려는 것이다. 언제나 그게 문제였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이다. 이 챕터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한번 보면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투자에 있어서는 길게 보고 운동은 인내심을 갖고 적절한 강도로 하며 글쎄요, 유튜브 또한 적절한 수준에서 발전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회사에서도 적절한 경계를 유지해 급하게 하려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마법이 일어나는 순간 고통은 평야와 달리 집중력을 발휘시킨다. 역사를 보면 일관되게 나타나는 현상이 있다. 중요한 변화와 혁신은 근심 걱정 없는 평화로운 세상에서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그것은 끔찍한 일이 진행 중일 때나 비극적 사건이 터진 후에 일어나는 경향이 있다. 사람들이 충격과 불안에 휩싸였을 때, 신속하게 행동하지 않을 경우 너무 고통스러운 결과가 예상될 때, 그때 혁신이 등장한다. 비극은 우리에게 고통과 괴로움, 충격, 슬픔, 혐오감을 안겨준다. 그러나 마법 같은 변화를 초래하는 동력이 되기도 한다. 그는 혁신의 엔진이다. 때로 너무나 중차대하고 긴급한 문제를 다루므로
비용과 인력이 얼마나 필요하든 아낌없이 자원을 투입하며 프로젝트에 참여한 이들이 평상시에는 상상하기 힘든 수준으로 협력하기 때문이다. 소비자의 광고 클릭을 유도할 방법을 찾는 실리콘밸리 프로그래머의 인센티브와 국가의 존립을 위협하는 전쟁을 끝내기 위해 모인 맨하튼 프로젝트의 물리학자들의 인센티브를 비교할 수는 없다. 그들이 발휘하는 능력의 수준도 비교가 되지 않는다. 똑같은 직접 능력을 지닌 사람들이라도 어떤 상황에 놓였냐에 따라서 잠재력 발휘 수준이 완전히 달라진다. 그리고 큰 혁신이 일어나는 것은 대개 불안과 두려움에 쌓인 상황, 해결책 발견에 미래가 달려 있어서 빨리 행동해야 한다는 절박함을 느끼는 상황이다. 위기와 비극이 한가운데 있는 동안에는 그것의 밝은 면을 상상하기 힘들다. 그러나 역사에서 반복적으로 목격되듯 밝은 면은 실제로 존재한다. 그리고 위기의 반대 상황을 생각해보는 것 또한 중요하다. 그리고 위기의 반대 상황을 생각해보는 것 또한 중요하다. 모든 것이 만족스러울 때, 주부가 넘치고 미래 전망이 밝으며 책임질 일이 별로 없고 위험 요소가 사라진 듯 보일 때, 때로 인간은 가장 어리석게 행동하고 최악의 결정을 내리며 생산적이지 않게 행동한다.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이들은 프랑스 남부 해안이나 미국의 뉴포트, 팜스프링스, 팜비치 같은 유명 휴양지를 쫓아다니는 사람들이다. 밤이면 파티를 즐기고 낮에는 골프를 치고 흥청망청 마시고 떠들며 생각은 거의 하지 않는 사람들. 은퇴하고 아무 목적의식 없이 사는 사람들이다. 물론 누군가는 내 말에 격하게 반대하면서 이렇게 말할 것이다. 백만장자가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야말로 최고의 인생이지. 날마다 일할 필요가 없다며 그저 낚시나 사냥, 골프, 여행이나 하며 날마다 일할 필요가 없다면 그저 낚시나 사냥, 골프, 여행이나 하며 살다면 최고의 인생일 것이다. 하지만 그런 사람은 인생을 알지 못한다. 인생을 의미 있게 만드는 것은 목적의식이기 때문이다. 목표, 치열한 싸움, 고군분투이기 때문이다. 설령 승리하지 못할지라고 말이다. 두려움과 고통, 역경은 긍정적 감정이 결코 따라갈 수 없는 강력한 동기부여 요소다. 이것은 역사가 주는 큰 교훈이다. 그리고 이 교훈은 결국 우리에게 이런 깨달음을 준다. 어떤 삶을 원해야 할지 신중하게 생각하고 판단하라. 아무런 걱정도 고통도 스트레스도 없는 삶이 행복할 것 같다. 하지만 그런 삶에는 동기부여도 발전도 없다. 역경을 두 팔 빌려 환영할 사람은 없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이 창의적 문제 해결과 혁신의 가장 강력한 연료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과거의 고통은 현재 우리가 누리는 좋은 것들을 낳는 토대이며 현재의 고통은 미래에 누릴 것들을 위한 기회의 씨앗이다. 사소한 것과 거대한 결과, 작은 것이 쌓여 엄청난 것을 만든다. 세상의 많은 것들은 점진적으로 일어난다. 조금씩 그러나 계속. 우리는 이것, 꾸준함의 힘에 대해서 간과해서는 안 된다. 희망 그리고 절망, 발전을 위해서는 낙관주의와 비관주의가 공존해야 한다. 스톡데일은 상황이 나아지고 성공할 것이라는 확고한 믿음을 지닌 동시에 가혹한 현실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결국 상황은 나아질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크리스마스 때까지 나아가지는 못할 것이다. 비관론자처럼 대비하고 낙관론자처럼 꿈꾸라. 그 균형이 중요하다. 얼핏 들으면 잘 와닿지 않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 균형은 상당히 큰 힘을 발휘한다. 스펙트럼의 한쪽 끝에는 극단적 낙관론자가 있다. 이들은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보고 모든 일이 잘 풀릴 것이라 생각하며 모든 부정적 태도를 성격적 결함이라고 본다. 또 자신감이 너무 강해서 일이 잘못될 리 없다고 믿는다. 다른 한쪽 끝에는 극단적 비관론자가 있다. 이들은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보고 모든 일이 망할 것이라고 생각하며
모든 긍정적 태도를 성격적 결함이라고 본다. 또 자신감이 너무 낮아서 일이 잘 될 리 없다고 믿는다. 이들은 극단적 낙관론자와 정반대 위치에 있지만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점에서는 극단적 낙관론자와 마찬가지다. 하지만 가장 바람직한 것은 그 중간이다. 역사를 보면 한 가지 중요한 점을 깨닫는다. 장기적으로는 되게 좋은 결과에 이르고 단기적으로는 되게 나쁜 상황을 겪는다는 사실이다. 단기적 역경과 장기적 관점을 균형 있게 관리하는 법을 깨달으려면 노력이 필요하다. 그 방법을 모르는 사람은 결국 비참한 비관주의자가 되거나 파산한 낙관주의자가 된다. 완벽함의 함정. 약간의 불완전함이 오히려 유용하다. 정확성을 추구하면 할수록 큰 그림을 보여주는 원칙과 집중할 시간이 줄어든다. 정확성보다는 원칙이 더 중요할 가능성이 높음에도 말이다. 다시 말하지만 예측을 적당한 수준으로 유지하면 당신의 시간과 자원을 다른 곳에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다. 진화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더 완벽해지려 할수록 여러 면에서 더 취약해짐을 잊지 말자. 모든 여정은 원래 힘들다. 목표로 삼을 가치가 있는 것에는 고통이 따른다. 중요한 것은 고통을 개의치 않는 마인드다. 다이어트, 투자, 마케팅 등 다른 영역에서도 마찬가지다. 모두가 지름길을 원한다. 사람들은 늘 그래왔다. 그런데 갈수록 더 심해지는 것 같다. 기술 발전이 결과물을 얻는 속도에 대한 우리의 기대치를 높여놓은 탓이다. 우리는 빠르고 쉬운 그런 길에 혹하기 쉽다. 고생하지 않고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하지만 실제로 그런 길은 거의 없다. 당연하지만 간과하기 쉬운 법칙이 있다. 목표로 삼을 가치가 있는 것 중에는 공짜는 없다는 것이다. 어찌 그렇지 않겠는가. 모든 것에는 비용이 따르며 대개 그 비용은 잠재적 보상의 크기와 비례한다. 계속 달려라. 경쟁 우위는 결국 사라진다. 경쟁 우위를 잇는 주요 이유는 5가지다. 첫째, 연이어 옳은 결정을 내리며 성공을 맛보면 자신이 틀릴 리 없다는 자신감이 생긴다. 둘째, 성공하면 규모가 커지는 경향이 있으며 대개 이는 의도된 결과다. 하지만 큰 조직은 작은 조직과 다른 동물이고 작은 규모에서 통하던 전략이 큰 규모에서는 통하지 않을 수 있다. 셋째, 사람들은 미래엔 언젠가는 열심히 노력할 필요가 없어지길 바라며 경쟁 우위를 얻으려 열심히 노력한다. 목표 달성을 위해 열심히 달리지만 일단 그 목표를 이루고 나면 이제 쉴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며 경계심을 내려놓는다. 그러는 사이 변화한 세상이 그들의 경쟁 우위를 위협하고 경쟁자들이 밀고 올라온다. 넷째, 한 시대의 중요한 기술이 다음 시대에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 다섯째, 때로 성공은 마침 그 시기에 마침 그 자리에 있었던 덕분에 찾아온다. 제자리라도 지키려면 계속 달려야 하는 것. 그것이 진화의 원리다. 삶에서 대부분의 것도 그렇지 않을까. 비즈니스도, 제품도, 일도, 국가도, 인간관계도 맞다. 전부 그렇다. 진화는 가차없고 냉혹하다. 앞서가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뒤처지는 것을 멸종시킴으로써 가르침을 준다. 2가지를 기억하자. 첫째, 한 시대를 지배하는 무언가가 다음 시대에 사라지더라도 놀라지 마라. 그것은 역사에서 늘 반복된 스토리다. 기업도, 제품도, 음악가도, 도시도, 작가도 수십 년을 넘게 정상을 지키는 경우는 거의 없다. 둘째, 계속 달려라. 이미 거둔 성공에 마음 놓고 안주해도 될 만큼 확실한 경쟁 우위란 없다. 오히려 그렇게 보이는 경쟁 우위가 대개는 몰락의 씨앗을 품고 있다. 미래의 경이로움에 대해서 발전은 늘 지지부진한 것처럼 보인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기술의 잠재력을 과소평가하기 쉽다.
모든 혁신은 예측하기 힘들고 동시에 과소평가하기 쉽다. A에서 Z까지 이르는 길은 대단히 복잡할 수 있다. 또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이상한 지점에 도착하고 나므로 현재 우리가 지닌 기술과 도구의 미래 모습을 추정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진보란 한 걸음씩 시간을 두고 천천히 일어나며 지금은 대수롭지 않게 보이는 사소한 혁신과 발견이 훗날 엄청난 무언가로 변화할 잠재력을 지닌 기회의 씨앗이 될 수 있다. 둘째, 사소해 보이는 두 가지가 결합해 엄청난 뭔가로 증폭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기 쉽다. 조직에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난다. 적절한 타이밍에 두세 가지 평범한 능력을 동시에 발휘하는 한 사람이 단 한 가지만 탁월하게 잘하는 사람보다 몇 배 더 높은 성과를 내는 경우가 있다. 보기보다 힘들고 보이는 것만큼 즐겁지 않다. 누군가의 특별한 재능을 인정하고 존경하는 것과 그의 의견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동일시해서는 안 된다. 둘은 완전히 다른 문제다. 오렌지를 먹을 때 껍질은 버려야 한다. 겉으로 드러내진 않지만 누구나 이런저런 문제와 힘겹게 싸우고 있다. 당신이 상대방을 깊이 알기 전까지는 그 사실을 알 수 없다. 그러니 그것을 잊지 말고 당신 자신과 타인에 대해 더 너그러워지길 바란다. 인센티브,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힘. 인센티브는 때로 정신 나간 행동을 하게 만든다. 사람들은 거의 모든 것을 정당화하거나 변화할 수 있다. 아무리 많은 정보와 사실적 근거가 주어진다 해도 뭔가가 참이기를 바라는 절실한 욕구나 필요한 만큼 강력하게 우리의 행동을 좌우하는 것은 없다. 벤저민 프랭클린은 상대를 설득하고 싶다면 이성이 아니라 이익에 호소하라고 했다. 인센티브는 사람들이 행동과 믿음을 정당화하는 스토리를 만드는 연료다. 심지어 잘못됐다는 것을 알면서도 어떤 행동을 하거나 옳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뭔가를 믿을 때 그런 스토리는 우리에게 심리적 위안을 제공한다. 인센티브의 또 다른 강력한 힘은 자신이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보려는 욕구를 만들어낸다는 점이다. 과거에도 그리고 지금도 사람들은 자신이 믿고 싶은 것만 믿곤 한다. 사입이 종교 집단만 그런 것이 아니다. 평범하고 성실한 사람도 인센티브 때문에 비상식적 행동을 할 수 있다. 그런데도 우리는 정상 궤도를 벗어난 일이 발생할 가능성을 과소평가한다. 겪어봐야 한다. 직접 경험하는 것만큼 설득력이 센 것은 없다. 역사 속에 늘 나타난 패턴은 이것이다. 사람들의 생각과 선택은 변덕스러우며 그들은 직접 경험하기 전까지는 자신이 상황의 극단적인 변화에 어떻게 반응할지 알지 못한다. 우리는 미래의 성공과 행복을 상상할 때 현실적 측면은 쏙 빼놓고 이상적 그림만 그린다. 그러나 실제로 삶에서는 언제나 좋은 것과 나쁜 것이 뒤섞여 그렇게 공존하면서 우리에게 영향을 미친다. 당신은 어떨지 안다고 생각하겠지만 직접 경험하고 나면 이런 거구나 하고 깨닫는다. 상황은 자신이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다. 그런데 겪어봐야 한다. 멀리 보는 것에 대해서 장기 전략으로 갈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은 에베레스트 산 밑에서 정상을 가리키면서 저기에 올라갈 거야 라고 말하는 것과 비슷하다. 추구할 가치가 있는 모든 것에는 비용이 따르며 그 비용이 늘 눈에 보이는 것은 아니다. 사람들은 종종 장기 계획에 따르는 진짜 비용, 그런 것들을 과소평가한 채 그저 좀 더 인내심을 가져 라는 말로 축약해버린다. 많은 이들이 성공하지 못하는 이유가 단순히 인내심 부족 탓인 것처럼 말이다. 뭔가를 장기적으로 계획하거나 실행할 때는 다음을 기억해야 한다. 장거리 달리기는 당신이 견뎌야 하는 단거리 달리기들의 집합이다. 장기적인 계획과 실행을 위해서는 단기적 리스크도 간과하지 않는 마인드가 필요하다. 혼자서만 장기적인 계획을 확신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당신의 파트너나
동료, 배우자, 친구도 함께 해야 한다. 세상은 계속 변한다. 따라서 생각을 바꾸는 일은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때로는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생각을 바꾸는 일은 어렵다. 자신을 속여 틀린 생각을 믿는 것이 실수를 인정하는 것보다 훨씬 더 쉽기 때문이다. 진정한 장기적 사고를 하려면 인내심과 고집을 구분할 줄 알아야 한다. 물론 쉽지 않다. 그에 대한 유일한 해결책은 이것이다. 당신의 업계에서 절대 변하지 않을 소수의 것들을 파악한 뒤 그 외의 나머지는 전부 지속적인 업데이트와 수정이 필요한 대상으로 분류하는 것이다. 그렇게 파악된 변하지 않는 것들이 장기 전략을 적용할 대상이 된다. 그 외의 나머지에는 유통기한이 있다. 영속성 지식은 발견하기 더 어렵다. 시끄러운 신문 헤드라인이 아니라 책 속에 묻혀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에게 주는 이로움은 어마어마하다. 영속성 지식은 유효기간이 없으므로 축적될수록 그 가치를 발휘한다. 복잡함과 단순함, 필요 이상으로 복잡해서 좋을 것은 없다. 어떤 분야를 처음 공부할 때 어마어마한 양의 지식을 암기해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 그럴 필요가 없다. 당신이 해야 할 일은 그 분야의 토대가 되는 핵심 원칙, 그것에 주목하는 것이다. 당신이 외워야 한다고 생각한 그 수많은 것은 그 핵심 원칙을 이런저런 방식으로 조합한 결과일 뿐이다. 기억해둘 만한 말이다. 재정 영역에서는 버는 것보다 적게 쓰고 차액은 저축하고 인내심을 가지는 것이 성공적인 돈 관리를 위해 알아야 할 내용의 거의 90%에 해당한다. 하지만 대학에서 뭘 가르치는가? 파생상품의 가격과 순현재 가치를 계산하는 법을 가르친다. 건강 문제는 8시간 숙면하고 몸을 많이 움직이고 건강한 음식을 먹고 과식을 피하는 것이 우리가 알아야 할 전부다. 하지만 사람들은 건강 보조식품과 빠르고 쉬운 지름길, 온갖 약을 찾느라 난리다. 필요 이상으로 복잡하고 어려워서 좋을 것은 없다. 복잡한 것에 지나치게 끌리고 지나치게 힘을 쏟을 수는 있다. 하지만 큰 역효과가 날 수도 있다. 상처는 아물지만 흉터는 남는다. 언제나 인간은 고난을 겪은 후 새로운 현실에 적응하고 회복하지만 고난의 흉터는 영원히 남는다. 그 흉터는 리스크나 보상, 기회, 목표에 대한 우리의 관점을 영영 바꿔놓는다. 그러니 기억하길 바란다. 당신과 다른 경험을 한 사람은 당신과 다른 사고방식이나 관점을 지니기 마련이다. 그들은 다른 목표, 다른 견해, 다른 욕구, 다른 가치관을 지닌다. 따라서 사실 대부분의 논쟁은 의견이 아니라 경험이 충돌하는 상황이다. 사람들은 기억력이 좋지 못하다. 되게 나쁜 경험도 금세 머릿속에 사라지고 과거에 배운 교훈도 곧 잊어버린다. 그러나 강렬한 고통과 스트레스는 흉터를 남긴다. 개인이나 집단 간의 견해 및 시각 차이로 인한 충돌은 역사에 있어서 늘 있어온 인간의 기본적인 행동 패턴이다. 왜 저 사람은 나와 의견이 다를까?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무수히 많다. 저 사람은 이기적이니까, 멍청하니까, 분별력이 없으니까, 무식하니까 등등. 그러나 대개는 이 질문을 던지는 것이 현명하다. 저 사람은 내가 경험하지 못한 무엇을 경험했기에 그런 견해를 갖고 있는 것일까? 만일 저 사람과 같은 경험을 한다면 나도 저렇게 생각하게 될까? 의견 충돌은 사람들이 가진 지식이 아니라 경험과 더 크게 관련되어 있다. 그리고 사람들의 경험은 언제나 다르기 마련이므로 의견 충돌도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다. 과거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